들어오시죠. 느리네. 상당히 느리네요. 이 조 카메라를 보시면 눈이 이제 아이 컨택이 돼서 보고 지금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렉이 많네. 이거 상당히 느리네요. 한 10초. 10초 렉이 있는데. 네, 공드림 TV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4일이고요. 여러분에게 예고드린 대로 오후 5시에 라이브 토크쇼를 이거 진지하게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포천에 내노라 하는 유명인사 또는 무명인들과 함께 아주 자유롭게 구애 없이 우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포천시의회 연재창 부의장 모셨습니다. 부의장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포천시의회 부의장 연재창 의원입니다. 사회자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인사와 무명인사의 중간쯤 있는 사람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NGN TV의 양상현 기자님 나오셨는데 소개 한번 해주시죠, 기자님. NGN은 아니고 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연재창 부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라이브 생방송이라는 것이 매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금 공드림 TV가 시스템이 좀 더 갖춰져 있으면 엔지니어들이 자막을 통해서 좀 상세하게 안내도 해드리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연재창 의원님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자유롭게 두 기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는 네. 굉장히 부담 없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었는데, 오늘 이렇게 라이브로 좀 생소하고 어색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포천 시민들의 성원으로 인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다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천시의회에서 부의장에 선출이 돼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전 때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 또 습득했던 것들을 다시 이번 때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학습하고 다음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곁에서 연재창 의원을 바라보면 5대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6대에도 부의장직에 걸맞게 무게감 있게 재선의원답게 의정활동을 잘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백영현 시장님이 세종시에 가셨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오늘 오전하고 오후에 네. 행사가 몇 군데 있었는데 네. 다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외부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못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무슨 일 때문에 가셨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고요. 네, 그렇게 외부 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천시의 현안 과제라고 꼽을 만한 것은 압도적으로 육군단 부지반환 문제잖아요. 네. 지금 상생협의체 회의가 진행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24일 요 전까지 여기까지 진행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지난 15일 상생협의체 네.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상생협의체 1차 회의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월에 상생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지방선거도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국방부 이전 문제로
국방부가 사실 이제 지금 부대 그 반환하는 부서와 그 국방부 이전,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이전 하는 부서가 같은 부서라서 이분들이 이거를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시기를 포천에 초지세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좀 늦춰놨었는데 저희는 사실 그게 빨리 마무리되면은 바로 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 뭐 인사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속 늦춰졌습니다. 더 이상은 늦출 수가 없다는 생각에 우리 백영현 시장님도 뭐 그런 언론 대응도 하시고 하셨지만 저 또한 시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출근 시간에 맞춰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고 네, 실질적으로 그 집회를 하기 위해서 계획까지 다 네. 짜놨던 부분인데 마침 그런 부분이 뭐 반영이 됐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 시간에 맞춰서 또 협의체에서 국방부의 협의체 구성을 또 그 협상이 왔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15일 날 그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협의체 회의 내용에서 뭐 우리가 그 뭐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첫 번째 회의에서 얻어낼 수는 없었고 협의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이런 부분과 다음 회의 때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했고 사실은 뭐 보안 문제 때문에 정확히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안에서 굉장히 경론도 일어나고 또 서로 간의 입장 차이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입장 차이는 앞으로 협의체가 거듭되면서 많이 좁혀질 거라 생각하고 다음에 오늘 날짜가 잡혔는데 12월 20일 오후 2시에 5군단에서 2차 상생협의체를 할 계획을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통보를 받았다. 네네. 분위기는 어때요? 반환 의사가 있거나 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생협의체 첫 번째 했을 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는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지금 국방부는 어느 정도 자기네 가이드라인, 아우트라인은 정해놓고 갖고 있다.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가면은 재원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전 비용 말씀하시는 뭐 그런 부분 포함해서 개발 방식이라든지 이전 비용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안 될 수는 없겠죠. 예,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얼마만큼 포천시가 유리하게 또 지금까지 우리 포천 시민이 받아왔던 차별이라든지 아니면은 재산상의 손해, 그다음 그 안보의 희생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그 국방부에서 인정해서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 국방부에서는 이런 입장이겠죠. 이 공유재산이라는 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틀 안에서 이 매각을 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명분으로 뭐 접근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고 또 포천시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비용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만한 시설로도 충분히 이전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만한 시설을 요구한다든지 그럼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개발 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추가적인 또 시의 재원이 투입되는 그렇죠.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게끔 저희가 이제 협상을 잘 해야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거의 뭐 실무 협의에 다다른 듯한 그 강론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뭐 사실 국방부하고 어떤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예상하는 그 시나리오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지금 육군단 해체 이후에 그 예하 부대들이 다시 육군단 부지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전에 얘기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은 사실은 이 협상과 무관하게 다시 배치를 하는 것이라서 이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약 9개월 정도가 이제 미뤄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9개월 동안 선거도 있었죠, 뭐. 네, 어쨌든 이제 협상이 9개월이 미뤄졌으면은 재배치도 9개월이 미뤄져야 되는데 협상이 9개월 미뤄지는 그 중간에도 재배치는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이런 게 뭐 시민의 입장에서 또 같이 그 우리 이제 기자님도 시위에 같이 했었지만 상당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군 유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천 관내도 많죠. 굉장히 많죠. 빈 무대. 굳이 오군수 지원 여단이 포천에 여기 육군단 부지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의정부에 있는 오군수 지원 여단이 포천을 올 때 만약에 따르게 생각해 보자고요. 서울에 있는 군시설이 의정부로 들어올 때 의정부 시민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가만히 안 있죠. 가만히 안 있죠. 근데 의정부에 있는 오군수 지원 여단이 포천으로 오고 그 자리는 개발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지금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의정부의 혜택이 되는군요. 그렇죠. 의정부 혜택이 되고 포천에는 나간 부대에 그 부대가 다시 재배치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손해를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왜 일로 들어와야 되느냐. 네. 지금 5군단에 소속된 오군수 지원 여단이 이동에 있는 5군단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예하부대하고 떨어져 있는 포천 6군단에 왜 들어와야 되느냐. 분명히 지금 영중이라든지 지금 이동이라든지 일동에도 유지가 있고 시설이 있는데 이게 다 전략적인 계획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설을 이전을 시켜주는 비용에 이 시설이 비어 있으면은 이게 목적을 다한 시설이기 때문에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빈집이니까. 빈집이니까. 네. 근데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본인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옮겨달라고 그렇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심이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육군단이 그러니까, 해체되는 육군단에 비어있는 건물에 채우는 거죠. 채움으로 해서. 뭔가 목적이 있다. 그렇죠. 채움으로 해서 우리가 또 이전 시켜줘야 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이 있는 건물이고 부대이기 때문에 이전 비용에 합산해야 된다. 그럼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 네, 합리적인 의심이죠. 혹시 이 방송을 육군단 그 관계자가 보고 있으면 연재청 부회장이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챌 수 있겠네요. 우리 양 기자님 육군단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한번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그 지난 15일 날 상생협의체에서 경론이 벌어졌다는데 그 입장 차이가 서로가 어떻게 극명하게 갈렸는지 또 우리 포천시 안에서도 입장 차이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국방부와 포천시의 입장 차이 그리고 집행부 안에서도 포천시 안에서도 집행부와 의회에 총 5명이라면서요. 어떻게 입장이 나눠지고 있는지 좀 먼저 좀 명확히 하고 얘기를 나눴으면 해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상생협의체 서약을 할 때 우리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보안을 좀 지키기로 우리가 그렇죠. 서로 간에 신의를 가지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문제로 우리가 경론을 벌여졌는지 또 포천시와 국방부의 의견 차이가 입장 차이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또 의회와 아니면은 집행부 공무원과 저하고의 어떤 그 입장 차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네.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시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그 반환받는 부지를 3등분 해가지고 딱 그 가운데에 시유지가 속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맨 밑에는 첨단 기업 유치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계획은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의회의 입장하고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양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상생협의체하고의 어떤 그 협의 내용하고는 이제 별개 포천시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활용 방안. 활용 방안을 네. 용역 그 발주를 하면서 지금 이제 그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네, 방안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부지 활용 방안을 구상하거나 계획할 때는 최상의 조건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고의 조건. 그러니까 뭐냐면 육군단 부지 시유지뿐만 아니라 전체 27만 평에 대한 국방부 토지까지 전부를 다 이용한 활용 계획과 네. 15항공단을 내보내고 저희가 구상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떤 연구 용역을 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포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뭐 연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우리도 국방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고, 근데 그거를 다만 일부분 아니면은 뭐 제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부지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지금과 별반 틀리지 않는 그런 개발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군사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그 시설이 조금이냐 많이냐의 문제지 있으면은 똑같이 규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런 부분은 조금 다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걸 가지고 협상해도 반을 줄지 다 줄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미리 요만큼만 받겠습니다. 요것만 개발하겠습니다. 요렇게 개발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겠습니다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예, 제 생각은 이런 입장이고, 근데 이거는 그 안에서 요렇게 하는 방법, 요렇게 하는 방법, 요렇게 하는 방법을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맞냐, 틀리냐,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나왔던 부분들 중에 하나의 이제 부분이니까,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지난해 연말부터 그 육군단 부지 앞에서 부지 반환 요구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부분 이제 많은 시민들도 참석을 해줬는데요. 이번 상생협의체에는 민간단체는 쏙 빼고 그런 기사를 제가 쓴 적이 있는데, 네네네. 근데 솔직한 심정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민간단체를 뺀 경위, 또 제외당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동원만 당해가지고 시위만 하고 그 엄동설안에 이제 와서 우리만 쏙 빼고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그 대표자가 5명으로 구성이 돼서 상생협의체에 들어가고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항상 이랬을 때 뭐 동원만 당하는 게 시민이냐 이런 불만을 갖는 일부 주민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그거를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군시설 관련된 단체도 있다 보니까 그 단체가 같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의견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보안. 그러니까 민간인이 참여했을 때 제한적이라는 거죠.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예.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군 관련 시설과 육군단 부지를 분리하자. 육군단 부지의 문제를 지금 여러 군시설과 같이 하면은 이게 굉장히 협상이 어려워지거든요. 복잡해진다.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육군단 부지 협상을 하는데 지금 영평 사격장이나 아니면은 승진 사격장 가지고 같이 끌고 와서 여기서 같이 협상을 하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국방부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고 우리 또한 이것들이 굉장히 긴 협상이 되겠죠.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15항공단 묶는 건 괜찮은 거예요? 15항공단은 저는 요번 기회에 패키지. 요번 기회에 15항공단이 국방부 입장은 잘 모르겠어요. 15항공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요번 기회에 한번 건드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 예, 그렇죠. 뭐 비용의 이제 문제겠지만은
뭐 우리가 뭐 제안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쪽에 제안도 할 수 있겠죠. 근데 한 번쯤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육군단도 중요하지만 지금 포천 전역에 지금 규제를 받는 거는 고도 제한이거든요. 심하죠. 네, 지금 뭐 가산의 감압이라든지 뭐 군내면 뭐 자작동, 선단동 뭐 이런 게 다 포함된 게 지금 15항공단의 비행장 때문에 지금 고도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육군단보다는 15항공단이 어떻게 보면은 포천에는 발전에 저해되는 거는 15항공단이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국방부에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협상이니까 한 번쯤 우리가 뭐 협상 테이블에 같이 올려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한 번쯤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뭐 이런 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거론됐어요? 혹시라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보안 문제. 네. 거론된 거라고 보고 테이블에 올려졌다고 보고 느낌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부의장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이제 국방부에서 협의체 응하겠다 나왔을 때는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하나인 군부대 시설을 한 군데 모아놓는 그런 국정과제의 어떤 그 공약이 있습니다. 국방 2.0? 네. 국방이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정과제에 그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되어 있는 국방 시설을 한 군데 모아서 효율적으로 뭐 그걸 운영하겠다는 그런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거의 모델이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포천이 샘플이 돼서 그거는 이제 우리 배경현 아. 시장께서도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왜냐하면 그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국방부에서는 어쨌든 국정과제로 인해서 해이되고 포천시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군단 부지 반환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기고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 뉘앙스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해결이 될 것 같아라는 워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협상의 주체이기도 한 집행부 수장인 시장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계획하고 있었던 야외로 나가서 뭐 시위를 한다거나 용산을 간다거나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제 협상이라는 게 누구도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어요. 특히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상은 굉장히 불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어떤 계층이 나눠지는 이렇게 구조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고 뭔가를 더 얻어내려면은 또 강력한 또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투쟁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시민들이 왜 참석을 안 하느냐 이런 부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여기 참여하면은 또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협상은 협상대로 하지만은 우리가 투쟁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남겨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냐 유리할 수 있냐는 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결국에는 재원의 문제입니다. 그 비용의 이 재원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그게 협상의 키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우리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얻어내야겠죠. 그다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0년 지금 매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토지의 임대료가 환산해 봤더니 12억이에요. 매년 12억입니다. 그러면 지난 68년 동안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 줬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700억이 넘죠. 그렇죠.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68년 전에 거기 12억이냐? 하지만 공유재산의 가치는 임대의 가치는 지금 12억이지만 그때 1,000만 원이 돼도 지금 12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유재산에 대한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지금 저는 산술적으로 12억을 68년을 곱해도 그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700억이 넘는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있는 상당히 여지가 있어요. 왜냐? 얘네가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거는 승인해줘서 임대해준 거지.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행정 절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퉁치자. 이거 이런 말 해도 되는 거죠? 퉁치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지자체 공무원과 중앙 공무원이 협상이 되겠냐 이거죠. 안 되겠죠. 안 되죠. 부딪히는 부분이. 네.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 그다음 68년 동안 우리가 분단된 지금 서울 선단권과 포천동이 분단된 요 부지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 포천이 팽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도 못한 그런 피해 보상은 누가 해줄 것이냐. 그 기회비용만 해도 그렇죠. 그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인데. 82년도인가 몇 년도에 부천에서 공수부대가 떠나면서 거기도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수부대가 떠나면서 여기 아파트 뭐 이런 시설들이 채워지면서 인구가 급팽창한 거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충분한 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육군단 때문에 피해를 본 거죠. 이런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그렇죠. 박탈당한 이 기회비용을 누가 책임져 줄 거냐. 이런 것들을 국방부에 요구해야 되는데 과연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것들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건 오로지 시민들이 요구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리한 고지에 쓰기 위해서는 또 투쟁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필요하죠. 그 국방부는 지금 새 정부에 의해서 본집을 뺏긴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기 포천에 경기 북부에 육군단 뭐 해체도 뭐 계획되어 있었던 거지만 여기 역시 뭐 방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방을 뺀다고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장애는 권리를 우리는 주장하는 거고 발언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행에 대한 부분도 좀 면밀히 따지기 위해서 다음번에 우리가 협의체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얘기를 좀 환기를 시키는. 아니, 근데 요 이제 육군단 부지 부분에 대한 이거를 좀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우리 국방부가 포천 시민을 또 포천시를 두 번 죽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제적인 논리, 여러 가지 금전적인, 재원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68년 동안 희생돼 왔던 이 포천에 너무 무리한 요구나 아니면 협상에 본인들만의 어떤 조건으로 응한다면은 이건 포천 시민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절대 이런 부분은 포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과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국방부에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협상에 잘 임해주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무리한 요구라는 것은 그 협상 테이블에서 나왔을 때 거기에 이제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고 있는 부의장님이 뭐 이렇게 알람을 해주거나 이건 무리한 요구다라는 것을 좀 공론화시킬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근데 보안이라고 가로막히고 이게 협상 테이블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계속 은폐언폐되는 협상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협상이 뭐 협상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협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의견이 안 맞으면은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요구하는 거 국방부가 요구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절충안도 나올 수 있고. 네, 절충안도 나오고 그 절충안도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수용 가능한 절충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는 그때 그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어쨌든 이 절충안과 지금 협상이 그렇게 길게는 안 갈 거다. 명확하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 그네들이 원하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뭐 1년, 2년을 갈 그 협상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명확하고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도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이 협상은 그렇게 길게 끌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협상 과정에서 서로 뭐 절충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나갈 수는 없겠죠.
그게 진척이 안 되거나 이 협의체의 존재 더 이상의 존재 아니면 유지의 어떤 그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또 다른 행동을 해야죠. 12월 20일 날 2차 상생협의회가 열릴 땐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네. 제가 이제 그쪽 이제 요구한 게 있어요. 네, 그게 거기에 뭐냐면, 대한 그거는 이제 뭐 보안사항은 아니고, 왜냐면, 답변. 예. 반환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 그게 중요하다. 그렇지. 예, 그게 반환을 안 할 건데 이 항상협의체를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반환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정하자. 그거를 다음번에 답변해 주기로 했어요. 국방부 차원의 정식 답변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답변을 해줄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답이 나와야지만 그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강론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음번에 진행될 얘기고, 그게 정해지면은 후속 뭐 강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저는 제 생각에는 한 3차 내지 4차 정도 가면은 3차, 4차 정도 가면은 1월, 2월. 이미 그러니까 뭐 아니죠. 이제 12월이니까 2월 내지 4월 정도 2월, 되면은 4월. 2월이나 4월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는 그 협상안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그런 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걸 이제 수용하냐 못하느냐. 아니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런 뭐 갈등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나올 거라 저는 예측을 합니다. 지금 그 상생협의체 구성원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의회에서는 임종훈 의원하고 네. 부의장님 둘이 결합해 있는 거고 의회 내 의견들은 좀 다 잘 모아지고 있나요? 이견이 있거나 이견은 전혀 없고요. 이견은 없고 이게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이죠, 사실은. 그렇지. 예, 이게 이견이 있을 수가 국방부로 없는 대변할 수도 사안이고. 없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의회에서는 어떤 그 공식 이제 단일 그 입장을 고수하는 그런 쪽으로 갈 거고,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발의한 게 뭐냐면은 육군단부지 반환 특위를 구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반환 특위가 구성이 되면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활동을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홍보죠. 홍보, 그렇죠. 홍보 영상도 만들고, 그래서 시민들 또 국민들한테 왜 우리가 이걸 반환받아야 되는지, 그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토리 있게 쫙 짜가지고 그거를 이제 홍보를 할 계획이고, 그래서 특위 내에서도 의원들과 함께, 이 특위에는 의원들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민한테 알리고 그런 뭐 반환 운동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실 겁니다. 특위 구성은 상생협의체 회의 진행하는 것과 나란히 같이 가는 거죠?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 특위를 만드는데 왜 만들었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피해를 봐왔던 이런 것들이 자료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 우리가 70여 년 동안 68년 동안 부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뭐를 피해를 받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기회비용이라든지 그렇죠.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천의 사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연구해서 이게 부대가 떠남으로 해서 이 도시가 이렇게 발전됐다. 그게 부천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지자체가 그런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영상으로도 만들고 자료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만큼 피해봤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국방부에 전달해서 그러니 니네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 요구하고 할 수 있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한 겁니다. 그 영상 홍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또는 포천 관내에도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명분에 대해서 확산이 되겠지만 그게 무슨 피해에 대한 수치화, 피해를 뭐 입증하는 그런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증거라든지 아까 말씀 피해에 대한 그런 걸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까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었지 않습니까? 예를 가지고 예측 가능했던 발전의 속도라든지 발전의 그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간접적인 자료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직접적으로 이게 니네가 있으니까 우리가 몇 천억, 몇 조를 손해봤다. 이거는 사실 어느 전문가가 와도 그거는 밝힐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은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여러 지자체의 도시들을 비교해서 이 지자체, 이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에서 군부대가 80년대에 빠졌는데 여기가 이렇게 발전했더라. 그럼 우리도 그 비슷한 여건의 환경에 있었으면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자료로 만들어서 이제 좀 홍보를 하는 거죠. 타 지역 사례를 보게 되면 그렇게 호락호락 군부대 이전이 완료되는 것 같지 않고 큰 또 주민의 희생, 대표자의 희생이 뒤따르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뭐 동두천 사례도 그렇고 미군 공여제 반납될 때 윤구미 씨 사건이 큰 것으로 작용한 거잖아요. 부회장님도 뭐 그런 살신성인의 각오가 있습니까?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집요한 질문이신 것 같고, 좀 그거는 물론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뭐 해야 될 때가 있겠죠. 뭐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게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뭔가 시대가 많이 틀려졌고, 뭐 그 시대는 또 그런 극단적인 맞아요. 여러 가지 뭐 그런 행동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시대에 맞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 요구하는 이런 질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현명하고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건 동감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의정부에서는 김민철 의원이 캠프 스탠이라고 그 화학부대, 미군부대에 반환받는데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일반 또 시민의 시각에서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은 부대 임대 만료 기간이 올해 말까지잖아요. 네. 12월 말.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협상은 뭐 내년에도 2차, 3차 계속 2월, 4월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임대를 연장해주는 뭐 새로운 계약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이제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 안에 구체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게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 니네가 진정성을 갖고 부지를 반환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도 뭔가 협상에 응하는 거고, 근데 단 뭐냐면은 지금 국방부는 육군단은 그걸 안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협약을 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라도 이 사람들이 좀 적극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 상황이 저희가 포천시가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 국방부가 더 다급해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그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 안보와 여러 가지 이제 군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법을 초월해서 우리가 강제해서 뭐 집행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꼭 유리하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쟤네들이 다급하다, 이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요구와 본인의 필요성들이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협상에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협상은 더 지켜보고 더 진행을 해봐야겠지만, 국방부가 제가 느낀 거는 그거예요. 많이 바뀌었다. 이 폐쇄적인 그런 문화에서는 문화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시는 분이 뭐 군 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군인 출신이 아니고 이분이 이제 민간인 이제 뭐 고시 출신이신 것 같아요. 고위직인데 이분의 마인드가 상당히 오픈 마인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폐쇄적인 군 조직,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느꼈던 그런 조직 문화는 아니다 지금. 그래서 협상도 뭐 그렇게 민간이, 그러니까 그 국방부 측이지만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분도 국방부
그쪽 소속이지만은 유연하다. 예, 좀 그런 이제 음. 탄력적이고 유연한 게 있죠. 그래서 좀 저는 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단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조금 이제 뭐 유능하신 분이다 보니 이제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게 우려되고 그런 것들 이제 경계해야 될 사항이죠, 우리가. 그쪽의 논리에 자칫 잘못하면 포천시에가 휘말릴 수도 있고 대응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한 딜을 하고. 그렇죠. 내가 육군단 부지를 가져오는 게 문제지, 얼마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 예?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5천 내고 10,000원 가져온다. 뭐 이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우리 효과를 봐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의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 비슷한 수준의 우리가 이득을 본다. 이거는 우리가 휘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국방부는 우리 포천시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고. 그거에 휘말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금 포천시민이 68년간 피해왔던 것들을 다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 비용에 집어넣어야 돼, 비용에. 그 비용에 집어넣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국방부는 여하튼 이 이전 문제에 있어서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목표를 제가 가지고 알기로는 국방부가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추석에 선물을 못 돌렸답니다. 아니 국방 예산이 얼마인데? 기자분들한테도 선물을 못 돌렸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국방부 이전 때문에 그런가?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방부가 이제 청와대가 옮기는 게 문제 아니고 옮긴 자리에 있는 부대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시설들이 다른데 옮기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없이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지금 긴축 예산 아주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얘들이 이전하는데 돈이 없으면은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한 거 아닌가 하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죠. 우리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빼주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이제 협상을 해봐야지만 우리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을 해야 된다. 그 보안이어도 괜찮은데 뭐 반환할 거냐 말 거냐에 들어있는 게 돈 있냐 없냐 물어보는 게 기본이겠네요. 그걸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이라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거기에다 배째라고 나오면 어쩔 거냐 이거죠. 이게 도미노 같아, 도미노. 청와대가 옮기면서 이게 여기로 가고 요게 여기로 가는데 여기는 또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되는 거죠. 근데 지금 국방부 예산으로는 사실 그걸 감당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국방부 예산은 국방을 지키기 위한 예산인데 만약에 이제 어떤 수익 사업이 없잖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방어를 하기 위한 아니면 공격을 하는 시설들을 우리도 구매를 하고 뭔가를 체계를 이게 구비해 놔야 되는데 그 비용들을 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디서 만들어 놔냐 이거지, 이거를.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는 제가, 다른 쪽에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제가 육군단 부지 반환에 대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국방부의 입장, 그 다음 여기 육군단, 그 다음 15항공단의 어떤 보안시설이나 이런 것들 정보들 굉장히 많이 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이제 그 공개적인 게 아니죠. 왜냐면 제가 저기서도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15항공단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전략자산이라고 하죠, 그걸.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육군단에서 시위할 때 보잖아요. 오 하면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 드론. 이런 것들. 굉장히 큰 규모의 드론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드론.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네? 타격하려고 나왔었던 거네, 그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긴지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정찰 자산이든 아니면 무슨 자산이든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 있다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요구한 게 어떤 시설로 왜 드론이 거기서 이용되는지를 그쪽에다가 확인을 해봐라. 단 구두로 확인하지 마라. 문서로 확인해라. 문서로 확인해서 공문을 받아라. 공문을 받아서 나중에 정말 이 시설이 우리 국민의 생명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시설이라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뭐냐면은 뭐 우리 사드라든지 이거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 보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라면은 이거는 차원이 틀린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공문으로 받아라. 어떤 시설인지 공문을 받아라. 그거 모른대요, 자기네들도. 그럼 뭐 자기네들이 모르면 이게 뭐 미군 시설인지. 응? 아니, 이건 뭐 자꾸 가능성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시보안공단도 모른다? 네. 그건 답변이 왔어. 그거는 이제 일단은 보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우려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국방부하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 해야죠.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생협의체 그 회의 테이블에 이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접근한 거는 이제 육군단 부지반환이기 때문에 상생협의체 목적도 육군단 부지반환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테이블에 뭐 올린다는 거는 제가 한번 이것도 같이 논의해 보자고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안에 시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거는 사실 쟁점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 여튼 육군단 부지는 부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포천 발전의 마지막 기회라고 예전에 표현하셨나? 신성장 동력. 그다음 포천이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는 최고의 선물. 이게 떠나지 않으면은 사실은 도시의 팽창이 힘들어요. 뭐 허리 중간 부분을 딱 그렇죠. 완전 분단된 기형적으로 발전했잖아요. 포천과 송우리 선단 점점 이렇게 팽창하면서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딱 단절돼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거기 가보시면.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포천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손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줘서 이제 원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죠.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집행부, 뭐 의회 차원에서 일부 선출직들만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언론부터 시작해서 좀 집중화되고 또 공개된 그 근거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고민의 수준이 비슷해야 되고 대항해 또는 요구사항이 좀 비슷한 행보를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보안이라고 해서 은폐하면서 4월 지나고 그러면 아마 그 주민들도 항의도 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논의했던 부분이 과연 순기능을 하냐 역기능을 하냐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그 안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언론이라든지 일반 시민한테 퍼져가지고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건 좋지만은 그것들이 이 협상에 불리하냐 유리하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 협상했던 거를 나와서 바로 알려드리십시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저쪽에서는 벌써 어떤 입장이고 우리는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 같다 얘기하고 싶지만은 과연 그런 것들이 협상에 유리하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공개되고 하는 시점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니까 조금만 믿고 좀 기다려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시민들에게 집행부 뭐 시장님이나 부의장님도 의회를 대신해서 분명히 좀 언지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언론도 그 행보에 맞춰서 뭐 무리하지 않게 따라가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군단 부지 문제 뭐 이렇게 부의장님께 맡겨도
이 협상 테이블에 맡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냐면, 다른 대안이 없어, 지금. 다른 채널도 없고, 테이블도 없어. 주민들이 또 스스로 나서서 뭐 조직화된다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또 이야기를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일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집행부 의지하고는 상충되거나 부딪히는 부분은 없어요? 많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의 공직자와 지자체의 공직자가 같은 협상 테이블에 있을 때, 과연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이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상위 기관에.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껴서, 저는 아무것도 염두에 놓지 않고, 저는 제 할 말만 합니다. 제가 원하는 거, 포천 시민이 원하는 거, 포천시가 원하는 그 입장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또 이번 협상에서 저번에 1차 협상에서도 제가 원했던 것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됐어요. 다행이네, 그러면.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분들은 또 그분들 할 역할이 있고 또 저는 제가 할 역할이 있으니까 본인의 자리 위치에서 본인의 역할들을 하시면 되죠. 뭐 우리 공직자들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전투적이거나 아니면은 적극적이거나 이런 게 굉장히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아까 왜냐면 그런 것들이 그 위치라든 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니, 공직자가 전투적이면 뭐 선출직으로 나오는 거지. 그게 임명직에서 그렇게 할 수 물론 있는 이제 거고. 이게 실무 협상의 단계가 있어요. 실무 협상 단계에서 얼마큼 전투적으로 하는지는 제가 보지를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실무 협상과 상생 협의체가 있는데 상생 협의체 안건을 가기 전에 실무 협상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안건을 올려요. 그다음 우리는 우리의 안을 우리 실무 협상단에서 제시를 하고 저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일단 조율을 먼저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안건에 올리기로 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얼마큼 부분들이 물론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믿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믿는데 기대치가 틀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냐, 잘 해결하는 게 목적이냐. 네? 일부 해결할 것이냐, 완전하게 뭐 해결할 그런 것도 것이냐. 있고 이만큼 주고 해결할 것이냐, 요만큼 주고 해결할 것이냐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으니. 이분들은 일단은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고,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뭐, 요만큼을 줄 거를 요만큼을 주고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스킬? 뭐 이런 것들 발휘해야죠, 뭐. 어떠십니까? 기자님, 육군단 부지 반환에 대해서 취재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현재청 부의장하고 얘기 나누는 동안에, 혹시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튼 우리도 기사를 쓸 때 마감이 있으니까 기사가 마무리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이 육군단 부지 반환에 관해서도 이제 뭐 반환의 의지는 서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셈이니까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뭐 이대로 건너갈 것 같고 내년 말까지라든가 적어도 어바웃하게라도 그 시간 기한이 좀 정해져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협상도 내내 늘어지고 뭐 4차, 5차, 6차, 뭐 10차까지 갈지도 모르는 얘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도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도 뭐 4차까지 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나설 예정이라든가 5차까지 가면 그렇죠. 우리는 뭐 상경해서 집회를 한다든가 삭발을 한다든가 뭔가 좀 구체적인 그 대응 방안이 어느 정도 미리 카드를 보여줘가지고 국방부를 좀 긴장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이제 늘상 저는 이제 병행해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도 협상을 하지만은 또 다른 우리가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는 거리로 나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시기의 문제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우스개론의 의원들한테도 그랬어요. 사실은 11월 14일 날 우리 11월 7일 날 용산의 경찰서에 가서 집회 신고를 하고 11월 14일 날 시작하려고 뭐 했는데. 대통령 출근 시간에 맞춰서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하긴 했어요. 그날 삭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앞에서. 근데 이제 어쨌든 상생 협치가 잡히면서 이거는 일단 보류. 잠정 보류하기로 됐지만은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안 깎는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언젠간 깎게 돼 있다. 언젠간 투쟁하게 돼 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방부 해줄 것 같냐? 그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는 삭발을 하고 집회를 하고 그다음 뭐 단식 투쟁을 하고 뭔가를 할 그런 기회가 분명히 빠른 시기에 온다. 누가 기꺼이 깎겠다 그래요? 누가 일단은 뭐 대표로 이제 일단은 제가 일단은 뭐 이제 일단 그렇게 우리 우스갯소리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런 예정된 수순 아닌가. 그게 길진 않을 거다. 제 생각에는 길지 않을 거다. 이 부회장님 얘기는 뭐 전에도 여러 차례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1월 꽁꽁 얼었을 때 이 극적으로 이때가 좋다. 했더니 뭐 조심스럽게 부회장님은 3월 정도 날 풀리고 아니 왜냐면 우리 최철 기자님하고 12월부터 1월까지 집회를 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장갑을 껴도 막 손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스팔트 위에서 차가 쌩쌩 지나가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 뭐 그때 이제 온도로 측정되는 그런 온도가 아니라 체감 온도가 정말 추웠어요. 손끝이 다 이게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마비가 올 정도로 그렇지. 발가락이 마비가 오고 정말 힘들게 1시간 동안 거기서 집회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산에서 이제 수원산에서 이 해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 시점이 한 8시 전후예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시계예요, 시계. 그때가 제일 추워요. 동틀 때가 제일 춥다는 게 난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그때 느꼈어요, 이게. 동틀 때가 제일 춥다는 게. 정말 추위를 그때 감내하면서 시민들과 했는데 우리 최철 기자님이 또 그 추운 1월을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시기가 그때가 맞으면 해야죠. 근데 무리하게 우리가 그 추위를 일부러 그 추위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협상을 하다 보면은 그 할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봄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아마 제 생각에도 그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2월 22일 2차 협상 테이블에서는 국방부의 결정권자가 반환한다 안 한다에 대한 그 의미 있는 답변을 가져오는 거로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죠.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요구를 했어요. 요구한 게 진정성 있는 반환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얘기해달라. 그래야지만 상생의 가치가 유지가 되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강론이 나오고 뭐 진행을 할 수 있지 않냐 했더니 그분도 동의하셔가지고 그분 국방부 입장에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명확히 말씀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게 와야지만 우리도 뭐 협상을 하든 뭐 거리로 나가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월 20일 날 답변이 없어. 흐지부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 그럼 뭐 디데이가 1월인 거예요. 바꿔 나가는 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되게 집회를 즐기시는 분 같아요. 그래도 극한 상황의 집회. 아주 그 추위, 그다음 더위 이런 거를 즐기시는.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고생하지 않는. 아니 그럼요. 정말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 협상단들만 나왔으면 좋겠고 시민들을 안 끌고 갔으면 좋겠고 삭발도 많이 안 하고 그 의미 있는 몇 분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생방송으로 이런 이야기를 두서없이 하고 있지만 이 내용들이 글로 쓴 것과 다르게 말로 한 것도 역시 계속 퍼져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부천시 연재청 부의장님의 그 발음과 그 말들이 또박또박하기 때문에
또 이 보안의 경계를 넘나들고 하는 부분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최초로 육군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육군단 말고 다른 주제로 또 이렇게 재미있게 좀 편안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의 기획은 연재창 부의장이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학습하고 실제 의정 활동에 반영했었던 것들이 이 지금 활동 내에 연재창 부의장에게 녹아있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만 탁 켜면 후루룩 나오는 정책들, 대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상윤 기자님하고 오늘은 육군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에는 뭐 도시가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포천시 정책,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다른 버전으로, 또 다른 양상으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꼭 그 보안 사항 때문에 솔직히 제 감상은 알맹이는 쏙 빠진 그렇죠. 수박 겉핥는 네. 얘기가 많았지만 그래도 연재창 부의장이 육군단 부지 반환을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노력을 해왔나 이런 걸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꼭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육군단 부지 반환 문제에 연재창 부의장이 앞장서는 것은 그만큼 책임 있게 무언가를 준비했고 그만큼 고민하고 뭐 통증이랄까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선진국도 다 비슷하겠지만 경중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그 포천 시민들의 염원을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런 것에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연재청 부의장이 그동안 5대, 6대까지 오면서 육군단의 부지 반환 문제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포천 시민들도 방송을 듣는 분들도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보고 읽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배워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이런 게 참 좋아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시민분들은 아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작년에 뭐 육군단 부지 뭐 갑자기 뭐 이슈를 들고 와서 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하지만은 2019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제가 그 등원을 하고 2019년 3월부터 육군단 부지 반환에 대해서 뭐 시정지를 통해서 그다음 업무 보고를 통해서 뭘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속 우리 집행부에 견제를 하고 그걸 독촉하고 그거를 계속 관심을 갖고 계속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의정 활동 뭐 회의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꾸준히 육군단 부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꾸준히 그렇죠. 반환에 대한 거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대응에 대한 요구를 하고 또 이 앞전에 황정책관님이 있었어요. 그 황정책관님이 이 부지 반환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김종천 시장 때였죠. 일정 부분 그분이 진행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어떻게까지 진행했는지 굉장히 많은 저 나름대로의 노력들 많이 했고 그거를 가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어떤 집행부를 통해서 얻을 게 없다. 이게 이제 표현은 죄송해요. 왜냐하면 의지할 게 없다, 얻을 게 없다는 게 뭐냐면은 집행부를 그러니까 제한된 어떤 그런 조건에서 공직자끼리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 거거든요.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민간에서 나가서서 뭔가를 요구해야지 국방부에서 차원에서도 어떤 답변을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거리로 나선 거고 또 거리로 나섰던 게 또 우리 그때 당시 이제 박윤구 시장님이 그 부분들에서 본인이 시위원장에 찾아와서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이끌어낼 테니 시민들을 이제 고생 그만해라. 그런 약속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시위를 철수한 거고. 그리고 우리 이철희 위원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우리 공약으로 대통령 공약으로 이걸 넣어놨어요. 육군단 부지 반환을 민주당 공약. 민주당 공약을 육군단 부지 포천시 공약으로 그 군 관련 공약으로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누구 한 명,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최춘식 의원님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뭐 저 여야를 떠나서 지금 최춘식 의원님이
대정부 질의에서도 육군 단반을 해야 된다. 또 국회의원, 국방위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또 국방위원들이 또 질의를 통해서 반환을 뭐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고 네, 맞아요. 또 백영희 시장도 음. 그때 이제 집회도 같이 몇 번 참석하셨어. 그렇죠.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이 또 다른 이제 국방부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치인을 통해서 이런 우리 포천에 처한 이런 어려움을 어필하시고 또 거기서 또 소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누구 하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맞아요. 또 이게 이 성과는 누구의 한 명의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한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거든요. 아직 진행 사항이지만은 맞아요. 그래도 그렇게 같이 뭐 땀 흘려서 같이 했던 그런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너가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뭐 너의 것이야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제가 좀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다른 정치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제 이거를 접근하는 거를 좀 머뭇거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두려움이.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전혀 누구의 공으로 돌리지 말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박용식 시장님은 다 아시겠지만 이철희 위원장님하고 송상국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국무총리까지 찾아가서 그 서한을 전달하면서 반환을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랬었죠. 그걸로 인해서 국방부한테 그거를 압력을 넣어서 국방부에서 상생협체를 최초에 하게끔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그게. 그거는 사실은 얼마만큼 노력하신 그 공헌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럼요. 이철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이철희 위원장님 제가 바로 봤어요. 국방부 장관한테 연락해서 국방부 차관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그거를 고정하게끔 만든 그거 제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후배고 그다음 국방부 장관이 차관한테 여기 그 서주석 차관님한테 직접 지시해서 그분이 이 협의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고 국회의원이 뭐 이제 대정부 질의에서 발언하시고 뭐 백영현 시장님이 다 계룡대도 갔다 오고 우리가 다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노력과 이런 성과들은 다 공유해야 된다. 언론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남의 일처럼 마치 그 밥숟갈 얻는 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남의 공이 될까봐 그 주춤주춤하고 뒤로 빼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이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 한 정치인의 선출직의 공이 아니라 포천 시민들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선출직으로 나선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좀 지난 민선 7기 그 전부터 시작해서 민선 8기에서 무언가 열매를 따기 직전이고 테이블이 상시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공을 따지고 뭐 그게 누구 한 사람한테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반드시 지적돼야 될 아주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공적 마인드 없이 어떻게 선출직을 한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사기업들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이 어마어마한 포천시를 위한 일 앞에서 두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는데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중에 그 육군단 무지발언 역시 이제 그 민주당 위원장님 또 지난 민선 7개 시장님 역할이 굉장히 컸었죠. 앞으로 민주당 위원장 선출은 언제쯤? 이 예민한 질문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하시네요. 언제쯤이라고 물어봤죠? 저는 올해는 넘기지 않을까. 올해. 예, 근데 왜냐면 너무 어수선하고 당 내부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열 몇 개, 한 20개 되나? 그 지금 이제 지역위원장이 없는 그런 지역위원회에 뭔가를 이렇게 따로 뭐 조강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하기에는 조금 당 분위기가 상황이 좀 어수선하다.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내년쯤 넘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하죠. 네. 오늘 되게 이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서로 이제 담배 피면서 같이 막 자유롭게 얘기했던 부분들, 예, 이런 것들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색했는데 두 분이 잘 이끌어 주시니까 정말 재밌었고 저는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포천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자주 이루어진다면은 제가 꿈꾸는 포천 아니면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 그게 정답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셔야지만 거기서 보완할 것도 나오고 더 좋은 아이템도 나오고 더 좋은 생각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으면은 내 생각이 다른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컨텐츠가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저 카메라를 끄고 오프 더 레코드라면 더 심한 이야기도 할 수 있었을 그렇죠. 테고, 그리고 또 술자리에서 사적인 자리에서 했으면 그 말로 멈추게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 벌써 이렇게 공중파를 타고 실시간으로 던져버렸어요. 누구한테 가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만큼 책임진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출직의 가치가 수준이 높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언론도 그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다른 이렇게 정치하신 분들 같이 나와서 그럼요. 같이 이제 그렇게 본인들의 생각이라든지 네네네. 본인 추구하는 것들을 같이 그렇죠. 공유하면서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쪽 뭐 국힘당도 나오고 이제 꼭 민주당도 그렇게 나오고. 당을 뭐 이렇게 염두에 놓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같이 생각이 같은 사람들도 좋고. 뭐 이거는 뭐 마무리이지만 지금 포천시의 그 시장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어느 자리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에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 지역의 정치가 여러 군데로 총을 쏘는 게 아니라 나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에 박수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육군단 이 부지반환 문제에도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부회장님은 부회장님대로 활동을 하시고 또 그 정치가들도 같이 손을 잡고 한 방향으로 나란히 할 때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이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이거 할 때 제가 이제 유튜브도 저도 많이 보니까 뭐 그런 것도 구독, 알람 신청, 좋아요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런 거 이거 원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런 거 안 합니까? 노래는 패널들이 하는 건데 처음이니까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다음에 목요일 오후 5시에는 꼭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재청 부의장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분을 모셔서 포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런 공론화장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박수,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퇴장하시죠.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